나 좀 살려주세요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시죠. 강선우 이번엔 1억 받은 의혹. 김병기의 나 좀 살려달라라는 녹취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강선우 의원 앞서서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관련해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올랐습니다만 결국 낙마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1억을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의 내용이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볼까요? 이 두 사람,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에는 공간이 간사였었죠. 1억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내가 돈 관련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도 안 되지만 이건 일이 커집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그러면서 딱 결과가 나자마자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됐고 당시 이 공천 신청한 사람이죠. 현재 시의원 김경 공천 이 신청자가 보좌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가 안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도 묵인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게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녹취가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날 또 이 당시 이 돈을 줬다라고 말한 김경 당시 공천 신청자는 또 단수 공천을 전략 공천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어제 저녁 뉴스로 지금 보도가 된 사항이거든요. 손병구 의원님. 의원들 단톡방이 따로 있잖아요. 이 단톡방 안에서 강선우 의원 혹은 아니면 뭐 여기에 등장하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따로 뭐 이 관련한 얘기가 있었을까요? 단톡방에서는 그런 얘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네. 관련한 다른 얘기는 없었고 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네. 이제 알아서 사실 뭐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데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당시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고 도와드릴 수 없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즉시 반환을 지시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특별히 지금 단톡방 이런 데 뭐 논의된 바는 없고 이 얘기는 이제 일단 이렇게 강선우 의원도 해명을 하고 있고 네. 원내대표께서도 당시에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에 대해서도 입장 발표가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본인의 그간 다른 의혹들이 쭉 있었죠. 그 의혹들과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겸사 어제 저녁에 보도된 새로운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일단 이 대화 내용을 보면 1번 주인공은 강선우 의원이에요. 강선우 의원이 우리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금 대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단톡방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선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강선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죠. 뭐라고 올렸느냐.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에 너무 놀란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정 공관위원은 지역구에 관해서 논의할 때 해당 공관위원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지역구의 시의원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나는 오히려 이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는 좀 빠지는 겁니다라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유이동 의원님 묘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 의하면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간사죠. 공천위 간사가 강선우 의원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불러서 이 녹취를 한 주체도 김병기 원내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내막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을 추궁하는 과정이 저 녹취에 담겨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께서는 마치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 그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놀라서 그 사실을 보고하라.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로 있는 김병기 의원을 찾아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좀 살려달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강선우 의원이 해명한 저 내용은 저 녹취에 나타난 정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요 대화가 오간 그 정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게 강선우 의원이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알고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이건 취조를 당하니까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나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는 그 돈 이 지역 사무장이 받았는지도 몰랐고 바로 돌려줬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정빈 변호사님, 이렇게 돈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나 이거 받을 수 없어라고 돌려줬다라는 게 얘기거든요. 돌려줬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앞에 사정을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 이런 경위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돈을 받았다, 이것을 묵인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후에 돈을 다시 돌려줬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해명을 하는 것처럼 이것을 사후적으로 알았고 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돈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앞서 돈을 받은 시점에 있어서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보좌관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경위들, 이 과정들을 알고 묵인을 했느냐 혹은 모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받았냐 모르고 받았냐 그 정황이 실제로 증명이 돼야 사실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일단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시에 이건 내가 얘기를 들은 이상 도와드려도 안 되고 내가 도와주면 또 일이 커져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묵인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다음 장 같이 볼까요? 이 대화가 같이 오가고, 아니 아까 그 나눈 대화 좀 같이 볼게요. 네.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화를 한 그 다음 날 결국 1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 당시엔 시의원이 아니었죠. 공천 신청자가 결국 단수 공천을 받습니다. 경쟁자 없이, 경선 아니고 그냥 한 명 딱 찍어서 공천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유희동 의원님, 예. 당은 다릅니다만 일단 사무총장을 또 해보셨기 때문에 여쭤봐요. 이렇게 얘기를,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도 묵인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선을 긋긴 했어요. 네. 그리고 강선 의원도 나는 공관위 회의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수 공천을 또 받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 내의 사정에 대한 그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례에 따라 보면 네. 저런 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저분은 공천으로부터 배제가 되는 게 마땅하고요. 또 저때 당시에 경쟁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경쟁자가 있었다면 최소한 뭐 경선까지는 붙었어야 되는데 바로 저런 대화가 녹취된 바로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저는 이 녹취의 주체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이 단호하게 나온 장면만 녹취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반응을 보였으면 그 이튿날 그 공심위에서 나온 결과가 저렇게 단수 공천이 나올 수가 없고, 또 그 공심위의 구조를 보면 네. 당시에 공심위의 위원장은 아마 어떤 교수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현역 의원, 재선 의원이 간사를 할 때는 대부분 웬만한 것들은 간사가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병기
당시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도 저 좀 살려주세요 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녹취에 나온 내용은 굉장히 단호합니다만 사실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떤 거래,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인공은 직접적으로 딸린 눈에 볼 때 강선우 의원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 유희동 의원님 말씀은 근데 사실 이거의 진짜 주인공은 김병기 의원이에요. 왜? 공관위 회의는 보통 간사가 방향성을 좀 주도를 하거든요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한겨레도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 사면 같이 볼까요? 1억 거래 알고도 공천 김병기 공관위 간사 때 묵인했나? 지금 이 손명구 의원님 한겨레는 결국 김병기 의원이 알고 묵인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또 제기를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만 봐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받은 게 아니고 사무국장이 받았다. 네. 그런데 그거를 알고 바로 보고했고 또 당시에 간사를 맡았던 김병기 의원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거 절대 도와드릴 수 없다. 큰일 난다. 단호하게 조치하셔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녹취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음 날 지금 이제 단수공천을 받은 사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경위로 당시에 공관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공천이 됐는지 그거는 지금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팩트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만 갖고는 명확하게 이 진실 여부,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해당 녹취 공개가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저격용으로 지금 이게 제보가 된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저격으로 된 건지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은 지금 사실 살짝 좀 물러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요즘 1일 1의혹 거의 뭐 연일 매일 하나씩 의혹이 계속 터지고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붙은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붙은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한겨레 이건 사면이고요. 오늘 한겨레 1면은 뭐가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 김병기 부인의 구의원 법카 유용 은폐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요건 직접 들어보시죠. 조직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부의장이 카드 이거 다 써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안 사람들이 이게 뭐 누구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누가 조진이한테 야 너는 저 왜 밥 안 사냐 하시는 그러니까 나 카드 없어. 사모가 갖고 써 이랬나 봐. 근데 그게 녹음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조진이 썼다 이렇게 되면 둘 다 걸리는 거야? 그렇죠. 둘은 둘 다 걸리죠. 예. 그래도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구의원 이 조모 구의원의 이 업무 추진비 카드를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모가 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쓴 게 알려지면 안 되니 그 카드를 쓴 식당의 CCTV를 보여주지 말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지금 은폐를 시도했다라고 또 썼어요. 손 의원님. 오늘 저희 첫 출연이신데 너무 무거운 질문만 자꾸 드리는데 이건 또 은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작년 8월에 경찰에서 내사를 했다가 네.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또 표한 적도 있죠. 그런데 또 새로운 녹취가 나와서 뭐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이 문제도 역시 오늘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네. 선출직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 또는 뭐 입장 표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 이 의혹 말고 앞서서 많은 의혹들이 사실 계속 있긴 있었거든요. 요즘에 거의 진짜 제가 뭐 일일 의혹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의 매일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손 의원님?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해고된 전직 보좌진에서 계속 이렇게 폭로 비슷하게 네.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워낙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오늘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본인의 입장 표명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뭔가 당사자가 나서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일단 그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에선 그동안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다 일부 사실인 거에 대해선 사과를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또 단호하게 선을 긋는 그런 태도가 쭉 이어졌었는데 이번 이 업무 추진비 유용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볼까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 카드 안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실제로 다른 사람을 이 카드를 쓴 걸로 확인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무혐의, 내사 종결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 기사 다시 가볼까요? 한겨레 기사의 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바로 이 내사 종결됐다는 그 부분이에요. 경찰은 지난해 8월 조진희 전 의원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진술을 한 점, 그리고 오래전 일로 식당의 CCTV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이 얘기가 CCTV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주진이 이 당시 이 고 의원이 카드를 빌려줬다라고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해가 그 진술과 CCTV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내사 종결이다라는 건데 CCTV가 지금 이 녹취가 공개가 되고 녹취에선 아내가 썼나 봐라고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러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지금 녹취록 내용을 보면 조금 의문스러운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대로 이 CCTV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식당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기간 자체가 많이 도가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 시점과 이 CCTV가 생성된 시점의 시차가 워낙 클 경우에는 사실 뭐 해당 자료는 이미 삭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 그리고 이제 녹취록에서는 뭐 식당 주인에게 이런 CCTV를 보여주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했다라는 건데 사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실제로 CCTV가 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수사 시점에 있어서는 CCTV가 보관 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미 없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공개된 녹취 대화 내용을 보면 마치 있는 거를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거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상 현실적으로는 이 기간이 도과돼서 이 시한이 지나서 CCTV가 자동 삭제가 되죠. 뭐 한 달 기간도 있고 일주일 기간도 있고 설정한 거대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당시 CCTV가 이미 삭제가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있었다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열어보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일단 의혹이 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이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저희 아까 얘기 나왔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자고 나면 터지는 의혹 김병기 오늘 입 연다라는 거예요. 손 의원님.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오늘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요. 네. 오늘 본인이 얘기하니까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뭐 어제까지의 전망은 사과를 하시고 그러나 지금 굉장히
개혁 입법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지금 네. 또 통일교 특검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과하시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고 잘하겠다 이렇게 하실 걸로 보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입장을 발표하실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뭔가 새로운 의혹이 나오기 전, 저녁 타임 전까지는 뭔가 이 사과를 하고 이 어떤 논란이 불거진 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속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어제 저녁 뉴스가 뭔가 이 방향을 트는 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잘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내일 뭐 기자회견 하시는 거예요?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취 표명이 있습니까?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혹시 최근에 그 대표님 둘러싼 논란 대해서 내일 거취 표명도 하실 입장이실까요? 내일 기자회견 형태로 하실 건지 아니면 원내대책회의 형태로 하실 건지. 네, 입장을 표명하실 건 마실 거죠?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30일은 그런 본인으로부터 국민도 궁금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해명을 듣고 싶으실 것이고 또 사과도 받고 싶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이 해명과 사과의 방점이 있지 않겠냐라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닫고 묵묵히 그냥 두벅두벅 걸어갔어요. 근데 일단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오늘 사퇴가 아니라 뭔가 해명하고 사과하고 하지만 뭐 나는 계속 쭉 이 원내대표로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사퇴 없다는 김병기 오늘 거취 표명 막판 대책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을 입장 표명을 앞두고 막판 대책회의가 있었고 일단 기류는 사퇴가 없다라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유이동 의원님. 네. 일단 해명 사과가 주가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해명 사과하면 요거 좀 이렇게 한불 좀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 입장, 그 야당 입장에서는 사과하시고 계속 버티시면 매우 좋은 일이죠. 아, 야당 입장에선. 예. 네.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짜증나고 힘든 내용들을 매일 아침마다 들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매우 막중한 자리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렇게 흠결이 많은 분이 또 매일매일 시비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헤쳐나간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진퇴양난의 입장이시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시는 것이 그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오늘 이후에도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국민에 대해서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를 어느 정도의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